이제 물 치료의 핵심이다 하는 책입니다. 물 치료의 핵심이다 하는 책인데, 제가 2005년도에 제가 구입했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한번 대강의를 읽었는데, 굉장히 물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한번 깨달았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꺼내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이 박사님이 제시하는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하는 46가지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떠한 것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그죠? 어떤 건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체는 75%의 물과 25%의 염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특히 뇌는 그 85%가 이제 물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할 경우 처음에는 압박을 받던 일부 기관들이 끝내는 기능을 잃게 된다. 세 번째, 물은 에너지의 주 원천이다. 말하자면 인체의 현금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물은 체내 모든 세포의 내부의 전기적 에너지와 자기적 에너지를 생성하며 인체는 그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물은 세포 구조의 건축 설계에 있어서 강력 접착제 역할을 한다. 여섯 번째, 물은 DNA 손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DNA 회복 메커니즘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시킨다. 따라서 DNA의 변형을 줄여준다. 일곱 번째, 물은 골수내 면역체계의 효능을 크게 증강시키며 여기에는 암에 저항하는 효능도 포함된다. 골수는 면역체계가 형성되는 곳이다. 이제 이 암에 저항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보면은 암 치료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물은 여덟 번째, 물은 모든 음식과 비타민, 미네랄을 용해시키는 주요 용제다. 음식물을 잘게 부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음식물의 대사와 소화 흡수에 이바지한다. 아홉 번째, 물은 음식물 에너지로 바꾸게 되며 그 뒤 잘게 부서진 음식물 조각들이 소화를 통해 이러한 에너지를 몸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수분이 없는 음식은 인체에 전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 번째는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수 물질들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11번째, 물은 체내의 모든 물질을 수송하는 데 사용된다. 12번째, 물은 폐 속에 산소를 모으는 데 있어서 적혈구의 효능을 증강시킨다. 13번째, 물은 세포에 산소를 가져다 주면서 배기가스들을 수거한 뒤 그것을 폐로 보내어 처리하게 한다. 14번째, 물은 체내 각 부분에서 나온 독성 폐기물들을 깨끗이 수거하여 간과 신장으로 보내어 처리한다. 15번째, 물은 관절 간극의 주요 윤활유며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한다. 그 다음에 물은 척추 디스크에서 충격 흡수 완충제로서 사용된다. 17번째, 물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최고의 완화제로서 변비를 예방한다. 18번째, 물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준다. 19번째, 물은 심장동맥과 뇌동맥에 폐색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20번째, 물은 몸의 냉방 및 난방 시스템의 필수적이다. 21번째, 물은 뇌의 모든 기능에 특히 생각하는 데 힘과 전기적 에너지를 제공한다. 22번째, 물은 세로토닌, 혈청이나 혈소판, 뇌 속의 혈관 수축 물질, 이게 세로토닌입니다. 를 비롯한 모든 신경전달 물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하다. 23번째, 물은 멜라토닌, 이거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비롯해 뇌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호르몬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 24번째, 물은 어린이나 어른의 주의력 결핍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5번째,
물은 주의력을 신장시키면서 일의 능률을 높여준다. 26번째, 물은 세상의 어떠한 음료수보다도 훌륭한 피로회복제로서 아무런 부작용도 없다. 27번째, 물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8번째, 물은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되찾아준다. 그 다음에 물은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젊음의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30번째, 물은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며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 31번째, 물은 눈을 맑고 빛나게 한다. 32번째, 물은 녹내장을 예방한다. 33번째, 물은 골수 내의 혈액 생산 시스템을 정화시켜 결과적으로 백혈병과 림프종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물 치료의 핵심이다. 벤맨 갤리지 박사님의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하는 46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34번째부터 하겠습니다. 34번째, 물은 감염과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각 부분의 면역 체계의 효능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5번째,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이 순환하는 동안 응고하지 않도록 예방해준다. 36번째, 물은 월경전의 통증과 폐경기의 열감을 완화시켜준다. 37번째, 물과 심장박동은 혈액을 묽게 하고 출렁이게 함으로써 혈류의 침전을 막아준다. 38번째, 인체는 물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탈수가 일어나는 동안 물을 끌어올 수 없다. 따라서 아침부터 수면 전까지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 39번째, 탈수는 성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며 조루와 성욕 상실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40번째, 물을 마시면 갈증 감각과 공복감이 구분된다. 41번째, 체중을 줄이는 데에는 물리상의 방법이 없다. 시간에 맞춰 물을 마시면 대단한 식이요법이 없이도 체중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배고픔을 느끼지만 사실상 단지 목이 마를 것일 뿐인 경우에 과식을 피할 수 있게 된다. 42번째, 탈수는 조직 간극의 독성 침전물이 가라앉게 되는 원인이 된다. 43번째, 물은 임시 중에 입덧이 생기는 것을 줄여준다. 44번째, 물은 마음과 몸의 기능을 통합시킨다. 그로 인해 목표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능력이 증강된다. 45번째, 물은 노화에 따른 기억력 상실의 예방을 도와주며 알츠하이머병과 다발경화증,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46번째, 물은 카페인이나 알코올, 일부 약물에 대한 충동 등의 중독성 충독을 물리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 박사님은 이 관절통 현상에 대해서 여기 연구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연골은 젤라틴처럼 보이는 살아있는 조직으로서 그 세포는 알카리성 환경을 좋아한다. 주변 환경의 알카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의 양이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연골을 통해 흐르는 물이 산을 씻어내기 때문에 염분이 연골 세포 내의 산을 추출해내어 물속으로 내보내도록 도우면 산은 물을 따라 멀리 운반된다. 이러한 공정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 공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물과 소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적당한 양의 염분 공급은 척추나 팔다리 관절에서 나타나는 관절염 통증을 예방해주는 데 아주 중요하다. 연골 속에 보다 많은 염분을 흐르게 하기 위해 액체 용적을 내리는 것은 바로 혈청 속의 염분 수치이다. 박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물과 함께 이 염분을 또 한 티스푼으로 반 스푼을 하루에 정도는 꾸준히 이렇게 섭취해야 이 소금의 역할이 엄청나게 또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 잘못된 상식으로 뭐 짜게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 그거는 천일염 말고 정제 소금을 그렇게 음식에 뭐 정제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음식을 짜게 먹는 건 사실 안 좋은데 이 천일염은 이제 한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는 매일 이렇게 섭취해주면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항상 강조하는데 이제 이 소금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의약품 소금, 그죠? 소금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
특히 인간의 경우 그 가운데서도 천식이나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소금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금 속에 감춘 기적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강력한 천연 항히스타민제로서 천식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한두 잔의 물을 마신 뒤 혀 위에 소금을 올려놓도록 한다. 소금은 아무런 독성도 없이 흡입기와 같은 효과를 내어 소금을 혀에 얹기에 앞서 반드시 한두 잔의 물부터 마셔야 한다. 소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지 비상시를 위한 것이다. 평상시에는 음식을 넣어 섭취하거나 물속에 넣어 마시도록 한다. 소금은 몸을 위한 강력한 스트레스 저항 요소이다. 소금은 세포 내의 특히 뇌세포 내의 과도한 산을 추출해낸다. 알츠하이머병을 면하고자 한다면 소금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이노제의 장기 복용을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은 신장의 오줌을 통해 과도한 산을 씻어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체내에 염분이 부족할 경우 몸은 점점 산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소금은 정서장애나 반사장애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리튬은 소금의 대체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은 뇌 속의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수준을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하다. 물과 소금이 천년의 항산화 임무를 수행하여 몸속의 독성 폐기물을 밖으로 내보낼 경우 트리토판이나 티로신 등의 필수 아미노산이 화학적인 항산화제로 희생당하지 않아도 된다. 몸이 충분히 수화되어 있으면 트리토판은 뇌 조직으로 들어가 저장되며 그것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트립타민 등 필수적인 항우울 신경전달 물질의 제조에 사용된다. 소금은 암의 예방과 치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의 견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암세포는 산소에 의해 죽는다. 암세포는 무기성 유기체로서 산소가 희박한 환경에 살아야 한다. 그러나 몸이 충분히 수화되어 있고 소금이 몸속의 모든 부분에 이르도록 혈액의 순환 용량을 확대시킬 경우 그에 자극된 혈액 속의 활동적인 면역세포들과 산소가 암 조직까지 닿게 되어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에 있듯이 탈수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질병에 맞서는 면역세포를 억제한다. 그 다음 소금은 근육의 긴장상태와 강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방광의 통제력이 부족하여 본의 아닌 요실금이 생기는 것도 염분 섭취가 적은 데 따른 결과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은 수면 조절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합니다. 천년의 수면제를 할 수 있다. 물을 한 잔 가득 마시고 나서 몇 알갱이의 소금을 혀 위에 얹고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는 절대 혀에 소금을 얹어서는 안 된다. 소금만을 되풀이 사용할 경우 코피를 흘리게 될 수도 있다. 일상적으로 물을 섭취하고 식단에 약간의 소금을 추가함으로써 수면 패턴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은 당뇨 조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금은 체내 모든 세포 속의 수력 전기 에너지의 생성에 반드시 필요하다. 인식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뇌세포가 살아 일하는 일생 내내 소금은 신경세포의 의사전달과 정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은 장관을 통해 음식 입자들을 흡수하는 데 꼭 필요하다. 소금은 폐 속의 점액마개들을 풀어 없애고 끈적끈적한 가래를 씻어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천식이나 폐기종 낭성 섬유증을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필수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합니다. 혀 위에 소금을 얹게 되면 마른 기침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소금은 염증성 점액과 비강이나 구강 같은 공동의 막힘을 깨끗이 뚫어 없애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합니다. 소금은 통풍이나 통풍성 관절염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근육경련, 쥐, 그죠? 예방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자다가 침 흘리는 거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침 흘리는 걸 보는데 이거는 이제 소금 침을 끊임없이 닦아내야 한다면 소금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소금은 수면 중에 침이 입 밖으로 흐를 정도로 과다 생성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골다공증은 체내의 수분과 염분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소금은 뼈 형성의 구조를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소금은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소금은 성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소금은 이중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중턱을 또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소금은 다리와 허벅지의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소금은 몸에 필요한 80가지 미네랄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 물 치료의 핵심이다. 이 책은 제가 진짜 2005년도에 사가지고 한번 쭉 봤는데 야, 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은 이렇게 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고 그러다가 또 이제 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루에 이 마시는 이 시간을 이렇게 탁탁탁 알맞게 마셔주는 거를 잘 뭐 했죠, 사실은. 여기 물은 1kg에 33리터의 물 마시면 된답니다. 1kg에 33리터. 그럼 체중이 80kg인 경우에는 한 2.6리터. 언제 마시느냐 하면은 식사 전에 30분 전에 이렇게 마시고 한 2잔 정도 마시고 식사 2시간 30분 소화가 완전히 소화 공경을 완수하고 음식 분해에 의해서 야기된 탈수를 또 물을 마셔줘야 된답니다. 한 2시간 식사 후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그리고 긴 수면 중에 또 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물부터 마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운동하기 앞서 물을 마심으로써 땀의 배출을 돕도록 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2-3잔의 물은 가장 효과적인 완화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에 필요한 것은 물이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커피나 차, 탄산음료, 알코올, 심지어 우유나 주스까지도 물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만 잘 마셔도 여러 가지 어떤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정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 물 치료의 핵심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 책을 시간 나시면 꼭 구입 안 하셔도 도서관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공공도서관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